통매음이 성범죄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여성이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분한테 뭐 X다, 약간 몸 파는 여자다 이런 취지의 쌍욕을 막 했어요. 경종을 울려라. 자, 경종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벌써 5월이 됐네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변호사님이랑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사건을 같이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매음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게임을 하던 여성이 다른 이용자에게 심한 성희롱 발언을 듣고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선 뭐 통매음이 사실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데 그래도 핫한 사건 중 하나란 말이에요. 이제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나이가 젊은 분들이 많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통매음이 성범죄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범죄 전과가 생기고 이 성범죄 전과인데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다. 이러면 아예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중에는 나중에 아동 청소년 관련된 기관으로 진로를 잡으신 분도 있는데 여기는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하니까 또 취업이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매음이 좀 중요한 범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신상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불이익이 네. 생기기 때문에 통매음 사건이 그렇죠. 결코 가볍지가 않고 통매음으로 입건이 되면 다들 이렇게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를 잘 보면은 흔히 말해서 그 겜매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막 지나치게 성적 욕설하고 패드립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SNS나 유튜브 아니면 개인 방송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상대로 막 성적인 막 표현하고 막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게 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좀 걸리시는 분들도 조금 더 연령대가 젊은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이제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렸던 건 네네. 그분도 사실 이렇게 연령대가 꽤 이제 젊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통매음은 원래 정형화된 쟁점이 있는데 그 말씀 주신 뭐 최근 사례 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 통매음의 요건 중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요거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통매음 하면 어떤 성적 욕설이나 이제 모멸감을 주는 글을 쓰거나 이제 말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보통 이런 글을 썼거나 말을 한 게 맞다, 이 사실관계만 확인이 되면 이제 바로 유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제 통매음 요건 중에는 사실 이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이런 요건 외에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고 이 요건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좀 다양한 판결들이 있어서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일단 뭐 그 성적 욕망 요걸 만족시킬 목적 이게 대체 뭐냐 여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이제 흥분해서 욕을 하다 보면은 성적인 욕도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그냥 욕을 한 건데 성적인 부분이 조금 결합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걸 성범죄라고까지 하는 게 좀 맞냐라는 생각에서 들어온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이나 글을 통신 매체를 통해서 보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성립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의 표출이라기보다 정말 성적인 어떤 욕망이 느껴지느냐 그런 걸 목적했느냐 의도했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화를 내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어떤 성적으로 이제 부모님을 비하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네네. 실무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처벌받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았는데 기준이 조금 모호가 될까요? 이거는 이제 사실 통매음의 처벌 범위가 점점 넓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2018년 대법원 판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만족감이 포함이 돼 있다. 근데 이 비하하고 조롱하는 만족감에 분노감이 좀 결합이 되어 있어도 여전히 인정된다. 그러니까 그냥 성적 수치심을 표하는 말에 성적인 욕이 들어가서 상대방을 조롱해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적 욕망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화내면서 성적인 쌍욕을 해도 다 그냥 인정되는 거겠네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처벌 사례가 이 판결 이후에 증가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사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연인 사이였는데 이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막 비하하고 조롱하고 막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사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그런 통매음 사안하고는 되게 다르고 특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판결을 봤는데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가 다시 2심에서는 노 변호사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화가 나서 어떤 상대방한테 이제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는 그런 취지로 문자를 보낸 거여서 성적 욕망은 인정되기 그렇죠. 어렵다라고 봐서 이제 무죄로 판결을 했다가 또 다시 대법원에서 이거 뒤집어서 다시 또 이제 유죄다라고 판단했던 거더라고요. 이제 노부님 말씀은 이 판결이 통매음의 처벌 범위가 늘어나게 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지만 좀 특이한 경우여서 일반적으로 다 적용을 하는 데에는 좀 적절치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성적 욕망이라는 요건이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의 판결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 판결 이후에 소위 아까 말한 그 깻매음 사건들 있잖아요. 여기서 처벌되는 사례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하다가 게임 채팅으로 막 쌍욕하고 어머님 안부 묻고 막 성기 음부에 대한 막 못된 욕하고 이런 것들도 다 처벌이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온라인 게임에서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게임 같이 하는 상대방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게임하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쌍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성적 욕망이 인정되는 결과를 낳은 거죠.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게임을 그래도 많이 하시니까 네. 이런 사례들도 직접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엄청 많이 당해봤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가해를 하진 않았습니다. 패드립 안 쳤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최근에 통매음 실무는 일반적으로 좀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좀 이렇게 무분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약간 그런 흐름이 있었다가 이제 2022년경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판결이 나오면서 조금 정돈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성 간 통매음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거든요. 그제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여성이었어요. 근데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떠나서 이 피해자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래 또 알던 사이고.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좀 피해자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좀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그 피고인이 피해자분한테 뭐 걸레다, 약간 몸 파는 여자다 이런 취지의 쌍욕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해버린 거죠. 이게 결국 재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는 1심에서 대법원까지 전부 다 무죄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취지는 뭐냐면은 야 이렇게까지 화가 나서 욕설을 하는 사안에서 성적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 과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2018년 판결하고 약간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판결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적 욕설이 다 성적 욕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제 이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 만약에 상대방이 동성인 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 비하가 들어간 욕설을 한 사안이면 요즘은 좀 많이 무혐의나 이런 걸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동성 간에는 조금 더 이제 엄격하게 본다라는 맞아요. 이런 취지가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이제 크게 아까 두 가지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게 깻매음과 관련된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좀 무분별하게 처벌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한번 이렇게 기준을 잡아준 건데
이게 사안은 아주 일반적인 사안이었어요. 게임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어머님 욕을 한 거예요. 좀 심하게 욕을 했어요. 차마 말을 못 하겠네.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 법원에서 이 사안을 무죄로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그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대법원 판결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나의 심리적 만족감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것과 결부가 돼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심리적 만족감은 여기서 대법원 판결에서 원래 얘기했던 그 심리적 만족감과는 구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적 욕망을 판단할 때 조금 더 무슨 상황에서 왜 욕이 나왔는지를 자세히 봐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에서는 똑같이 어떤 성적인 욕설이나 뭐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비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어떤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상대방을 모욕함으로써 어떤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좀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좀 엄격하게 더 보게 된 그런 취지인 걸로 보이네요. 이제 최근에 이제 노변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진행했던 사건은 헤어진 연인 사이였는데 성적 욕망 이 부분을 똑같이 다퉈서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었잖아요. 이 건은 그럼 상대방을 모욕하고 이제 조롱하는 게 주된 부분이었다. 뭐 이런 취지의 이런 최근 흐름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희가 그 점을 잘 지적을 해서 무혐의를 받은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자, 이제 통매음 처벌 요건 중 하나인 성적 욕망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번 시간 핵심 정리를 해볼까요? 자, 노변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경종아 울려라! 현재 통매음 실무는 성적인 욕이나 부모님을 성적으로 모욕했을 때도 처벌이 될 수 있고 서로 일면식이 없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이에서도 처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 다만 그럼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인 욕설을 하면 무조건 처벌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동성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욕설과 성적인 표현을 섞어서 쓴 경우라든지 그 성적 표현이 상대방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 주된 부분이면 성적 욕망을 다투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통매음의 성적 욕망에 대한 기준은 다분히 법적 해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은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통매음은 비슷한 사안 같은데도 유무죄 판단이 좀 이렇게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쉽지가 않은데요. 네. 다음에는 통매음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노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